안녕하세요. 오늘은 복랑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닭이는 참 예쁜 품종들이 많습니다. 그러나 오늘 소개해드리는 품종 같은 경우는 이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는 여름에 강한데,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여름에 좀 약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. 그러나 이렇게 줄기만 잘 살린다 그러면 지금 이 친구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여름에 많이 떨어졌죠. 그러나 줄기를 살렸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회복을 할 겁니다.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여름에 좀 약해서 다육이를 키우는 분들이 처음에는 예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들 키웠다가 한번 주저앉는 거에 기겁을 해서 그 다음에 키우지 않는 그런 다육이기도 하고요. 이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는 정말 여름에도 강하고 가을에도 강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해서 키웠던 그런 품종이기도 합니다. 그러나 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 복랑금들 같은 경우는 잠깐의 시간에 약간 뿌리가 안 좋은 걸까?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 물을 과하게 주는 경우 더 이상 회복을 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는데요. 그러나 이 품종들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랫동안 예쁘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. 아마 대부분의 매니아 분들이 하나쯤은 키우고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. 이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는 대형종으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품종이고,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도 대형종으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. 그러나 키우다 보면 이렇게 올금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, 이런 올금이 나오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름에 다 떨어지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요. 정말 방울복랑금을 예쁘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특히 여름에도 잘 견디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초록빛 색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품종들을 구입해야지만 오랫동안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복랑금 같은 경우는, 이 원종복랑금이나 아니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이 겨울에도 아주 성장을 잘하는 그런 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성장을 아주 잘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2월 빼고는 아마 성장 2월 빼고는 이 자구가 나오면서 빼곡하게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텐데요. 그러나 이 10월 중순서부터 11월까지 얘네들이 잠깐 성장을 멈추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. 지금 이 원종복랑금이 그런 상태였는데요.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면간수로 대략 한 이틀을 담가주고 나서 일주일 만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말라있던 쭈글거렸던 잎들이 다 펴지면서 이렇게 빼곡히 차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여름에 좀 힘들어해서 그런지 중간중간에 이렇게 잎이 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, 지금 이쪽 잎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덜 펴졌습니다. 그러나 자구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도 한 일주일 정도만 기다리면 잎이 완전하게 펴질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요.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 친구처럼 아주 쭈글쭈글 거렸었는데 저면간수 이틀 담가주고 나서는 이렇게 완전하게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도 무지성 방울복랑인데, 이런 무지성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강하고 아주 오랫동안 나무처럼 키울 수 있는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. 이 원종복랑금이나 방울복랑금 모두가 대형종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인데요.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크죠? 관엽처럼 키울 수 있는 품종이고,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름에 이 잎들이 물이 부족해 가지고 많이 말랐는데, 지금 이쪽에 잎 떨어진 부분에서 이렇게 자구가 나오면서 또 채워주고 있습니다.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무지성 방울복랑금이기 때문에 일반 방울복랑보다도 생명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지금 한 6년에서 한 7년 정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처음 무지성 방울복랑금이라 그래서 구입해가지고 키운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요. 옆에 있는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도 대략 3, 4년 이상은 키웠을 겁니다. 이렇듯 생명력이 아주 강한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방근이라 그래서 닭을 포기했던 분들도 쉽게 얘네들을 키울 수 있을 겁니다. 이 처음 희귀식물에 입문하는 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키워야 되는 이 금이 뭐냐면, 지금 보여드리는 원종복랑금입니다. 이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도 아주 성질이 무던해 가지고 집에서도 잘 크고
이런 사무실이나 아니면 집에서도 무리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물을 아주 좋아하는 품종이고요. 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물을 주었는데도 이렇게 잎이 펴지지 않을 때는 2차 관수를 바로 해주시면 안 됩니다. 그러면 무름병으로 얘네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닭들 같은 경우는 한 15일에서 20일 정도는 굶겼다가 2차 관수를 해야지만 뿌리가 이 잔뿌리가 나오면서 물을 흡수할 수 있지, 이 계속해서 물을 주다 보면 새뿌리가 나오면서 과습으로 그 뿌리가 죽게 되고 악순환이 연속되다가 결국은 무름병으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방울복랑금이나 원종복랑금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런 잠깐 멈춰 있는 시간에는 얘네들 괴롭히지 말고 그대로 어떻게 보면 방치하는 게 오히려 얘네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원종복랑금과 방울복랑금, 이 화려하지만 그 화려함에 잠깐 속을 수 있습니다. 잠깐 속아가지고 물을 많이 주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줬는데도 일주일이 지나도 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굶겼다가 다시 준다 그러면 얘네들이 또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것만 조심한다 그러면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무리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이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는 방울복랑금처럼 올금이 나와도 여름에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.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금이 나오면 잎이 많이 떨어집니다.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잎이 많이 떨어졌는데 다행히도 줄기가 남아 있죠. 줄기가 남아 있으면 아까 저 앞쪽에 보여드렸던 친구처럼 다시 회복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성은 없고요. 그런 거를 매해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떨어졌구나 라고 마음을 놓습니다. 그리고 한 1월부터 그 다음 3월까지 성장을 하면서 또 채워졌네, 이렇게 마음을 놓고 키우면 얘네들처럼 또 키울 때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 없습니다. 그러나 이 방울복랑금은 예외적으로 조금 키우기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종복랑금을 구입해 가지고 키워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분갈이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해줘도 되고요. 이런 대형분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해줘도 되는데 2년에 한 번 해줄 때는 저면건수 할 때 토양 개량이 되는 그런 영양제를 구입해 가지고 물과 희석해서 저면관수로 줘야지만 화분 쪽 안쪽에 있는 흙들, 산성화가 됐던 흙들이 알칼리성으로 바뀌면서 얘는 뿌리가 더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분갈이를 오래 안 한 그런 대형분 분갈이 할 때는 꼭 이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뿌리가 건강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만들어 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